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닥터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그 차별금지법 통과하신 분 우파라고 하는데, 아, 우파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럼 본인은 우파십니까? 아, 전 좌파입니다. 아, 근데 그 사람이 좌파여서 다행이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우파라고 했잖아요. 본인 대구 산다고. 아, 그 사람 우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그랬으니까, 어쨌든 아, 뭐. 본인 말로는 네네네. 그랬으니까. 네네네. 아, 그래서 좌파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네. 근데 저랑 통화한 사람 중에 좌파여서 다행이다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 있었던 적 있으세요? 혹시, 아, 이 사람은 좌파여서 다행이다. 다썰님 방송을 많이 본 건 아닌데, 음, 그동안에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두 분 봤거든요. 토론하는 거, 뭐, 이렇게 음. 전화로 하는 거. 이분 빼고, 그러면 하나를 더 여쭤보면 예, 본인은 예.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통화하신 분들과? 아, 저는 이제 좌파라고는 했지만은,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상황에 따라서 관점은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계엄도 뭐, 옛날에 했던 계엄하고, 사실 지금 계엄하고 성격도 다르고, 시대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 음, 같은 계엄일지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저도 우파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이제 좌파 관점이 더 크지만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좌파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좌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우파의 어떤 적합한 상황이나 뭐 순간이 오면은 우파 관점을 또 가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혹시 좌파라고 하는 나이대가 분 20대세요? 30대세요? 40대세요? 30대입니다. 30대. 그러면은 지금 저한테 카톡 보내신 내용이 분배와 예.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네.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그 한번 그 본인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시죠. 뭐 일단 근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저희가 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당연히 성장이 분배보다는 더 큰 가치였죠. 일단 성장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진 게 있어야 분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수준까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빈부 격차의 심화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는 그 성장도 어느 정도 정체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분배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예로 들었듯이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이제 그런 관점이 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빈부격차의 정도를 뭔가 측정하는 게 이제 진위 개수라는 게 그걸로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위 개수도 점차 저희가 좀 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다르게 말하면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건 뭐 자본주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진리 같은 건데,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돈이 돈을 벌고 근로로 소득을 버는 거는 좀 더 약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시점일수록 좀 더 분배 성향이 좀 강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분배가 많아지면 분배는 지출을 뜻하잖아요. 그죠? 분배가 소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분배가 많아지게 되면 국가가 발전하는 게 발전이 멈춰버리는데요. 다른 나라는 지금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부에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AI 산업이네 뭐네 국가가 보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로봇도 그렇고 여러모로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처럼 이재명처럼 민생지원금 같은 거 뿌린 것들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분배가 되면 성장이 아예 멈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배를 한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번다 그랬을 때 세금 뭐 예를 들면 진짜 3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서 그 3천만 원을 분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사실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은 7천만 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은 하는 거죠. 다만 그 성장에 대한 그 비율을 좀 축소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이루나 그 성장률이 3% 성장인데 2.7%로 0.3% 정도 축소를 하는 개념이지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처음 말씀하셨던 거는 좀 오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을 또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의 경제 성장률을 조금 축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반의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분배가 성장을 막 정지시킨다, 막는다라는 것은 좀 오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좀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워졌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좀 더디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풀어내려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뭐였냐면 자영업자들과 저소득자에게 그 대출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좀 저렴한 이율로 이제 대출을 해줬고요. 근데 대출이라는 게 사실 아무리 저렴한 이율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거를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될 때 어쨌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터지고 대출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원금을 이자와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든 상황 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좀 일시적으로 좀 물꼬를 터주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우파들이 생각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분배가 돼버리면 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복지국가를 가면 거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후 3시면은 퇴근을 하고 오후 4시면 다 퇴근을 하고 막 주 4.5일, 주 4일제를 하고 막 그래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좌파 국가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국가들 발전 다 멈췄어요. 지금 좌파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시행하는 국가들 다시금 이런 것들 다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독일, 뭐 프랑스, 뭐 다 이런데 지금 막 국민들이 막 반대로 나와서 왜 이거 복지 멈추냐 나와서 막 시위 열고 막 이랬죠. 이번 프랑스도 지금 줄이려고 그래요. 왜 줄이려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이걸 줄여버리면은 기존에는 할 땐 좋아요. 왜? 국민들이 좋아해주고 표를 얻고 하니까. 왜 지금 얘들이 나서서 이걸 줄이겠다 그러니까 막 시위 나오고 막 전 국민 나와갖고 막 시위 열고 막 이래버린다고. 오히려 이건 힘든 길이에요. 근데 힘든 길이라도 그나마 얘들은 애국자들이 있는 거죠. 나라가 지금 살려면은 이거 복지 지금 정책 멈춰야 된다. 안 그러면 나라 터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복지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발전도 한다며요. 발전과 함께 복지가 같이 유지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 한 개만 얘기해 보세요. 일단 복지로 인해서 나라가 발전한다고 말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걸 하면서 발전이 가능하다며요. 아니요, 그건 복지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안 했고요. 분배. 그 세금, 그렇죠. 세금을 어쨌든 아니 걷어서 그게 결국 복지잖아요. 아니죠. 그 세수를 쓰는 거는 복지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죠. 근데 말씀 표현을 이제 무조건적인 복지를 예로 드신 것 같아요. 분배로 그러니까, 할게요. 그러면 분배를 그쵸, 하면서 같이 국가 발전을 같이 우상향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아니 무조건적인 분배를 하는 나라는 성장을 할 수가 없죠. 무조건적인 분배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그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지속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한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코로나와 대출을 해줬고, 그 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이 대출을 이제 원금을 이제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뭐 2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물론 뭐 이재용 같은 분이 2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더라도 그게 경제 전반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거나 사실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뭐 10만 원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라도 먹을 수도 있고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20만 원이 바로 소비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일시적으로라도 물론 일시적입니다. 저도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민생지원금을 1차, 2차 작년 시행했는데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자영업이 살아났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잠깐 활력을 불어내주기 위해서 십몇 조를 태운다고요? 나라 돈? 잠깐 활력 불어넣겠다고 십몇 조를 태워요? 십몇 조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그거 예산 얼마 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십몇 조를 때려박아 놓고 그걸 갖고 잠깐 활력 주자고요? 그게 어떻게 가성비가 있어요? 가성비 개창렬이네. 그렇게 따지면은. 맞잖아요. 10조 규모의 국가 사업을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10조가 장난입니까? 10조 장난 아닌 돈이에요, 형님. 10조면은. 10조가 장난이라는 돈이라고는 말 안 했고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 말씀드리는 근데 거는 장난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잠깐 활력을 위해서 그걸 10조를 때려박는다고. 10조면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이득이, 확실한 아니 이득이 무슨 말씀을 있어야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그 특히나 뭐 다설림이나 뭐 이런 중산층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으로 느껴지겠죠. 그러나 일단 1차에서는 뭐 전 국민을 줬고 2차에서는 이제 그러면 선별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줬는데 그런 어떤 순간적인 지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정말 그러면 효율적인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니에요. 거라고 아니요, 거죠. 아니요. 그러면 그리고 본인 말대로, 그리고 본인 말대로 하면은요, 1000억이면 돼요. 그렇게 아니 어려운 그거는 사람들 뭐 20만원, 30만원 줄 거면 1000억이면 해결돼요. 다 이렇게 해갖고 그 제일 많이 팔린 게 뭐예요? 담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게? 무슨, 뭐 자영업이 활성화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담배만 오지게 사갖고 1등이 편의점이에요, 매출. 그거 모르십니까? 아니 그 편의점의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편의점주들의 이제 매출이 된 거고 그게 가장 많이 팔린 거는 맞습니다. 저기요, 근데 이제 선생님. 아니 편의점, 들어보세요. 일단 아니, 들어보세요. 담배는요, 근데, 담배는요, 매출이 10만원 나와도, 다른 거면 30%에서 3만원 마진이 남지만, 담배는 다 프랜차이즈에다가 10,000원 남으면 여기서 또 뛰어가요. 프랜차이즈 사장은 이거 10만원 팔아봐야 몇천 원 남는 거예요. 안 살아나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저소득층과 어떤 이런 자영업자들의 좀 어느 정도의 매출과 그 경제는 순환이라고 할 소비가 즉시적으로 일어나면서 어쨌든 그 불쏘시개 역할은 순간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1000억으로 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도와 어떤 규모와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근데 어떤 그런 취지와 순간적인 어떤 그런 불쏘시개 역할 말은 바로 그리고 해야죠. 아쉬운 게 아니라 잘못했죠. 돈 갖다 때려 버렸다고요. 돈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그거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형님. 그거 있잖아요. 민생지원금 뿌리고 딱 2주 잠깐. 그리고 다시 오히려 더 어려워졌고요. 반대로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잠깐 바빠졌어. 알바 구해. 그 시간 지나니까 다시 싹 죽어. 구한 알바 이거 다시 잘리기도 애매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잘라야지 뭐 어떡해. 오히려 더 뭐 얻은 건 없는 그렇게 돼버리고 어려운 데는 있죠? 원래 장사 안 되는 데? 그런 데는 똑같이 안 돼요. 형님이 공돈 생겼다라고 해도 내가 쓰고 싶은 데 쓰지 그냥 아무 뭐 가게 나가서 돈 씁니까? 아니 원래 잘 되는 데가 더 잘 되고요. 안 됐던 데는 그냥 그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정책이었다고요. 돈만 갖다 세금만 그냥 다 때려박은 이런 분배가 도대체 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아쉽다며요. 이게 왜 그 필요하다라고. 정도와 제 말 들어보실래요? 그냥 자꾸 중간에 끊으시는데 다 듣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아무런 뭐 효용이 없고 돈을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게 되면 그거를 다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배를 사거나 아니면 맛집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맛집을 가거나 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고 혹은 뭐 쌀과 뭐 계란 이런 생필품을 사는 데를 쓸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저소득자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쓰는데 보통 그런 데 쓰려면 보통 정통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면 마트도 사실은 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뭐 하니까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좀 많은 정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어쨌든 그 저소득층은 전통시장에 주로 씁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는 또 그런 어떤 불쏘시개 역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그 다음에 혹은 저소득층, 그리고 그런 그런 상인들은 적어도 불쏘시개 역할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중산층 이상은 괜히 돈 쓰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우리 국민들, 근데 그 어려운 국민들 중에 다썰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정부에서 비탄감 해주니까 그냥 비탄감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좀 너무한 면이 있어요. 근데 아니 안 끌을 그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길잖아. 지금 연설하잖아 형님. 토론인데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형님 시장 가봤어요? 전통시장? 안 갑니다. 가봤죠? 가요. 가봤다고요? 가봤는데 예. 그런 얘기 하신다고요? 예. 전통시장이 훨씬 비싸요 형님. 대형마트보다. 거기는 다 손수 자기들이 하는 거라서 내가 매기는 게 가격이고 뭐하고 그래서 거기가 훨씬 비싸요. 아니 대기업이 원 플러스 원에 뭐에 훨씬 싸게 나오는 거예요 형님. 대기업이 원 대량 생산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이 형님 그 전통시장 안 가봤네. 가봤습니다. 그리고 뭐 대량 매입하시는데요. 대형마트는 대량 매입하는데 그만큼의 마진을 다 봅니다. 대형마트가 원 플러스 원 행사라도요 다 그 마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높여서 가격 높여서 원 플러스 원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상황도 많잖아요. 전통시장이 아시잖아요. 그 뉴스도 떴잖아요. 거기에서 먹거리나 뭐 여러 가지 가가지고요 반찬이나 이런 거 가서 사보세요. 훨씬 비싸요. 예를 들면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3개에 만원 4개에 만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시장 가잖아요 하나에 6,000원 막 이래요. 아니 물론 저도 그거는 전통시장은 그런 품목 말씀 한번 손님이 들어보실래요? 많지 않아서 그렇게 팔아야 장사가 돼요. 거기는 대형마트는 말씀하신 대로 4개 만원 뭐 전단 때리고 자기네들의 그 객수 확보를 위해서 정말 저마진으로 파는 상품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그런 상품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거는 마트별로도 그렇습니다. 이마트에서 객수몰이 미끼 상품을 걸면 롯데마트가 행사하는 것보다 뭐 10원이고 20원이고 심지어는 뭐 1,000원까지도 넘게까지도 싼 상품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거는 마트끼리도 그렇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비교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상품들은 당연히 그 전통시장보다 쌀 수 있어요. 근데 그 마트들도 다 전략적이에요. 그렇게 싸게 못 팝니다. 왜냐면은 자기네들의 이익률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MD가 그거를 자기 매출과 이익을 관리하는 게 MD인데 어떤 MD가 자기 이익률을 포기하면서 싸게 팔 수는 없는 구조예요. 대형마트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한다고 해도 말씀하시죠. 잘못 알고 계시는데 대형마트는요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물건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떼어올 때 물건을 싸게 떼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의점보다 싼 거고 편의점 윗단계인 슈퍼마켓보다 싼 거고 그 윗단계인 이마트 이런 데가 있는 거고 거기보다 더 싼 게 코스트코 이런 데인 거예요. 근데 전통시장은 일개 개인이 직접 가서 시장이나 어디 무슨 그 서울에 뭐 가락시장 같은 데 가서 물건 떼어다가 이래저래 하는 건데 걔들이랑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랑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뭐 마진을 어쨌네 저쨌네 해도. 그래서 전통시장이 더 비싼 거예요 형님. 전통시장이요 사람들이 싸서 가는 게 아니라요 한 번씩 그냥 안 가본 거 새로운 느낌으로다가 그냥 체험 형태로다가 한번 놀러 가는 거고 가서 이래저래 구경하면서 그러려고 가는 거지 싸서 가는 사람 없어요 형님. 거기다 개개인이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싸게 팝니까? 그것도 대형마트보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유통구조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 유통구조는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직접 갖고 오는 시장 상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간 수수료가 없겠죠. 왜냐면 산지를 통해서 직접 공급 받으니까. 왜 이러세요, 둘째로는 진짜. 이제 예를 들어 대기업은 예를 들어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저기 선생님.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그냥 모르신다고 막 말하시면 안 돼. 아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아니 선생님 자기네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가락시장이야. 그러면 도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매업자한테 넘겨야 되는 도매가니까 장사하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트럭 단위로다가. 그 사람들은 본인 말대로 원자재로다가 그 농부한테 떼오는 게 맞겠지. 근데 시장은요 그 정도의 수량을 떼올 수가 없어요. 그 떼어봐야 팔 수가 없는데 매일같이 물건을 떼와야 되는데 어떻게 농부한테 물건을 떼옵니까? 그거 가락시장 가서 떼오는 거예요 형님. 그거보다 더 규모가 작으면 삼산동 농수산물 이런 데 가까운 데 가서 떼어와요. 심지어 자영업자들은요 그냥 쿠팡에서 사기도 해요. 왜? 물건을 대량으로 못 팔면은요 오히려 그게 더 싸요. 쿠팡이. 그 아무나 농수산물 그 농부한테 물건 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톤 단위로 떼와야 된다니까요. 5톤 트럭 막 몇 톤 트럭 이렇게 떼와야 그게 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싸게 팔기 때문에. 아니 도매나 대리점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상인들이요. 근데 그러니까 이마트 그 같은 경우, 도매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도매업체가 가락시장이고 농수산물 시장이라고요, 형님. 도매가 농부는 원자재를 갖다 파는 데고요. 1차고요, 1차. 1차에서는 아무나 뛰기가 힘든 거예요. 대량으로 우리가 심지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성 공장에서 생산된 공장품 갖다가 갤럭시 하나 살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다 유통 단계가 있는 건데. 그렇죠. 제가 그 유통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이 실질적으로 농부한테는 예를 못 들어서 뛴다고요. 제조사가 있잖아요. CJ 제일제당 공장으로 찍어내잖아요. 그 CJ 제일제당에서 납품하는 게 총 뭐 한 세네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 대형마트가 될 수 있고요. 말씀해 주시는 그 대기업이죠. 그리고 하나는 CJ 대리점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고 그다음에 뭐 도매시장이 뭐 삥시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떼는데 결과적으로 그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거는 다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형마트에다가 뭐 싸게 주거나 뭐 삥시장에 싸게 준다 그러면은 대리점 주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왜 대리점은 CJ하고 위탁해서 대리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삥시장에 자기가 받는 원가보다 싸게 납품이 됐다 라고 하면은 대리점 사장님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CJ 제일제당도 대형마트 말씀해주신 대형마트에서 엄청난 매입량을 보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조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대리점과 그 도매에서 일어납니다. 그 수익의 대부분이 대리점하고 도매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대형마트가 많이 가져간다는 거는 그거의 일부라는 거죠. 실제 걔네들의 주 매출은 대리점하고 삥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제조사 입장에서. 그거 아셨나요, 혹시? 그 일반의 그 시장 상인들이 뛰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대리점하고 삥시장이요. 그래서 대리점하고 삥시장에서 뭐 시장에도 납품하고 뭐 개인마트에도 납품하고 자영업자들이 다 개인마트 아닙니까? 그렇게 납품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일반 제조사 우리가 입장에서 농수산물을 하는데 대리점이 어디 있어요? 대리점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도 CJ 제일제당에 백설 설탕을 팔잖아요. 아니, 그리고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공장 생산품은 가격 차이가 없고요. 제가 얘기하는 아니 건 가격 차이가 배추, 무슨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것도 근거를 한번 대주세요. 일문일가가 아닙니다. 대리점에 들어가는 아니, 원가랑 선생님. 삥시장에 들어가는 원가가 달라요. 아니, 아니 선생님. 원가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격이 다 아니. 동일하다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는 그거를 정정해드린 겁니다. 저는. 아니, 선생님. 예. 그거는 아무런 그 자영업자들한테요. 그 타격치가 없어요. 설탕 그거 3kg짜리 좀 더 비싸게 산다고 그게 얼마 차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야채, 뭐 생선 이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자영업에서 식당을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아니 공장에서 대량으로 농부 찍어낸다 얘기하고 이런 걸 말씀하셔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는요 가격 차이가 몇십 원 몇백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기껏 해봐야. 그리고 비싸다고 해도 그냥 코스트코 가서 대량짜리 사면 개 싸요. 굳이 도매도 필요가 없어요. 설탕 예를 들어 1kg짜리 사서 그거 언제 다 쓸 건데요. 그 뭐 10kg짜리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은 20kg짜리 포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면 몇 달 쓸 텐데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아니, 시장에서 쓴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공산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부들이 바로 생산하는 거. 그래서 농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떼온다고. 그 배추, 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설탕이 왜 나옵니까? 그게 아니, 싸든지 비싸든지 그게 뭔 상관이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서 대량으로 매입한다고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뭐 나는 농수산물 그래서 같은 대리점 얘기를 경우에도 왜 하나 했어 대리점 얘기를.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기업 상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원가가 뭐 대기업 뭐 롯데마트하고 뭐 얼마 차이 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왜냐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서 선생님, 까발리지도 않고요. 제가 근데 가격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1+1하고 뭐 가격 할인 행사를 한다. 당연히 미끼 상품은 훨씬 저렴할 겁니다. 근데 대형마트에서도 다 그 전년 대비로 상품률이나 이런 걸 다 체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마진을 안 보고 팔 수는 없고요. 적어도 그래서 몇 번 걸리지 않았습니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가격을 올린 다음에 1+1을 하거나 가격을 올린 다음에 행사한 게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이번에 거기 식당에서 순대 5,000원짜리 7,000원 받다 걸렸는데요. 그 전 12,000원짜리 개 곱창난 개창렬 부침개 팔다가 그거는 자영업자의 개인이 잘못한 거죠. 그건 당연히. 그거는 뭐 책임을 져야죠. 거기
그것도 그 마트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마트 벌써 시장 아닙니까? 본인이 마트 그런 문제 있었다고 얘기하길래 저도 뉴스에 나오고 시장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각자가 마진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대형 마트가 아니 그러니까 막 원 형님, 플러스 원 해서 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아예 그조차도 없다고요. 시장은 아예 그냥 상식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물건을 한번 뛸 때마다 10,000개 뛰는 사람하고 10개 뛰는 사람하고 어떻게 원가가 같겠습니까? 아니 지원 정도랑 엄청난 유통 차이가 경로 있죠. 차이가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유통 경로 차이가 어떻게 있는데요? 내가 제가 시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도 개개인이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도매업자가 매입을 해서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납품되는 원가랑 그 시장의 그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떼와서 시장 상인들한테 분배해주는 그 원가랑의 차이가 물론 존재는 하겠죠. 어떤 상품은 대형마트가 쌀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떤 상품은 되게 지원이 많이 사장이 들어가서 다 직접 하지 무슨 어디 시장이 그렇게 아니 합니까? 시장도 다 조합이 있습니다. 시장도 뭘 사장 개인이 직접 1대1로 예를 아니 들어서 가가지고 산지마다 다 그 하잖아요. 그 경매 그 다 해서 가잖아요. 사장들 거기 왜 가요? 그러면 아니 그게 경매는 분배 받으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매를 말씀하셨는데 경매 같은 경우엔 도매 경매고요. 그거는 생산지에서 바로 경매 쳐서 넘어오는 거라서 훨씬 싸겠죠. 대형마트보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원가가 더 높다라는 거에 경매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경매라고 하는 거는 대형마트 바이어들도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떼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분배한다면서요. 사장님들이 거기 왜 가갖고 하냐고. 어차피 다 분배해 주는데 싼 값으로다가 그 왜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잠도 못 자는데 거기 가갖고 그러고 앉아 있냐고요. 아니 그 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예를 들어 상인들은 뭐 그렇게 하시겠죠. 거기까지는 뭐 아 형님 무슨 시장에서는 소리 다 하는 조합이 거야. 있습니다. 아니 시장에서는 다 조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서로 개인이 물건 간에 그걸 갖고 경쟁을 벌이고 우리 물건이 더 좋다 뭐하다 해가지고 서로 간에 업체 갖고 경쟁 때리고 우린 많이 팔리니까 더 좋은 거 갖고 와라. 서로 간에 경쟁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슨 분배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요 형님? 나 그런 아니, 얘기 너 분배가 태어나서 아니고요. 처음 들어보네. 아니 그러니까 조합 시장 상인들마다 아니, 조합이 시장에서 있는데 형님. 그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아니 떼와서 시장에서 형님 경쟁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거기 판매 잘 되는 데랑 이런 데랑 순번 다 있고 거기서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는 많이 파는 데니까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다 빼놔. 좀 더 좋은 거. 아니, 이런 그러니까 원래 차이들이 다 있는 그러다가 건데 아니, 무슨 분배를 한다는 거래요. 아니 당연히 시장 상인들 중에서 갑인 시장 상인들도 있겠죠. 그거는 따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약수한 상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 약수한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을 만들면은 매입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력 있는 상인하고 상인보다 월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매입량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형님 그래서 조합을 아니, 만들고 그게 어떤 시장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장마다 조합이 다 있습니다. 본인이 시장- 가는 전통시장 일반적인 시장에서는요 보세요. 아니 제가 자, 가는 전통시장에서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배추를 띈다 하잖아요. 그 배추 같은 거 뒤에 붙어 해가지고 앞에까지 내놓고 해서 깔아놓고 하는 가게 끼케야 커봐야 10평짜리 하나야. 근데 그런 가게가 시장 전체에 많아봐야 6개 있어. 그걸 갖고 조합으로 한다고 해서 이걸 마트랑 맞다이를 깐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 마트랑 맞다이 까는 게 아니라 마트는 아니, 그걸 그렇게 해서 와서 조합으로- 마진을 붙여서 그러니까 조합으로 같이 해가지고 도매가를 맞다이 깐다며요. 양이 더 정부 많아서 더 싸게 지원금도 있죠. 떼온다며요. 정부 지원금도 있죠. 정부 지원금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상인을 놓고 말했을 때 제가 그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조합에 들어가는 정부의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트가 마진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농수산물이라도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진율 전년 대비 마진율을 다 체크하고 다 보기 때문에 아무리 대량 판매를 한다 그래도 마진율을 그렇게 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좋습니다. 요거는 결론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한쪽이 딱 치우쳐진 게 아니라 왈가왈가 할 정도면 그렇게 싼 건 아니라는 것이고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것보다요 대형 마트를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요. 왜? 항상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약자고 경제적 약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에어컨 틀어져 있고 한 대 다 뭉쳐 있고 편안하게 마트를 가는 게 대형 마트인 거지. 시장 그 끝에서 끝까지 걸어 다녀야 사람 부대 껴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약자들이 시장을 간다고요?
그거는 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대형마트를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소득층에서 그 대형마트나 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의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다솔람님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솔람님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은 그냥 추측성 발언이라면은 그게 네, 틀릴 수도 있죠. 추측성이에요. 거기는 네. 거기는 뭐 저도 모르기 때문에 딱히 뭐 검증하거나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결과적으로 민생지원금 얘기하다가 지금 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이제 제 뭐 얘기는- 대형마트를 가든 어디를 그러니까 제 가든 얘기는 뭐 간단하게 그 저소득층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소득층이 더 죽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요 100만 명이 있잖아요.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중에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다가 그 정도로 먹을 거에 관련해서 뭐 관리비 전기세를 내는 걸 걱정할 정도의 사람은요 100만 명 중에 5만도 안 될걸요?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그러니까 말한 근데 상황적인 문제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100만 명한테 다 줬잖아요. 1차는 그랬죠. 1차는. 그러니까요. 다 줬잖아요. 그거 안 그랬으면 1,000억만 줘도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분별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정도와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어쨌든 선별적으로 줬는데 1차가 좀 아쉽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다 줬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분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까 그러면 분배가 초창기에 잘못됐네. 말씀드린 게, 초창기에 말씀드린 게 무조건적인 분배는 성장을 할 수 없고, 무조건적인 분배를 지속하는 나라는, 그래서 제가 뭐 없다고도 말씀드렸고, 무조건적인 분배를 하는 나라는 당연히 성장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죠.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그 정도에는 저도 아쉽다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별적 분배를 말하는 거죠. 선별적 분배. 선별적으로는 그리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초수급자 있고 뭐 있고 하고 있잖아요. 뭐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그걸 사람이 하고 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까지 제가 왜 보내줘야 해야 됩니까? 되냐면 아니요 해외여행까지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분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빈부격차의 차이는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걸 표현하는 게 진위 개수인데 진위 개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거는 분배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심하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어려운 사람들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였네 결국. 아니죠. 남들 막 벤츠 타고 아니죠, BMW 아니죠. 타는데 나도 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은 아니 기초수급자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옷 입고 이런 문제가 의식주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돈을 더 쉽게 버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빈부 격차가 더 커지고 진위 개수가 제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노동에 대한 그 소득보다 돈을 버는 소득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는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근데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는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과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우리나라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ECD 중상위권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내가 겁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인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건물들이 쭉 서 있는데 그 건물 바로 밑에 막 주택들이 쫙 있거든요. 그 건물에 네. 있는 한 세대가 집값이 4억에서 6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택은 월세가 4만 원이에요. 거의 여기는 개 판자집 같은 개 쓰레기 같은 집이에요. 그게 월세가 4만 원. 여기는 4억 6억. 이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도면 훌륭하죠. 빈부격차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아니, 잘 그러니까 살면 피할 잘 수가 없는데 살아갈수록. 맞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볼 빈부격차가 때 많으니까 조자 이거 아니에요. 분배를 더 나눠주자 이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서 위로 올리자라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중산층을 키우잖아요. 결과적으로 중산층 우리는 이제 비대칭 그러니까 상층이기 때문에 밑에 어려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중산층을 더 주자? 아니 중산층을 키우려면은 어쨌든 밑에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게 올바른 나라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면 자 이게 스펙트럼으로 이게 딱지 나누듯이 어떤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8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9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스펙트럼별로 쫙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도미노로 내려온다니까요.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해당이 돼서
그 돈을 받는 게 더 나은 구간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면 야 100만 원 미만은 30만 원 지원해 줄게. 그럼 130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못하러 130 벌어. 100 벌고 30 버는 게 낫지. 다 내려온다고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 생각들이? 아니 그래서 율로 따지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다 해결을 해주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길이지 빈부격차가 해소를 해주겠다가 이게 왜 나와요? 아 왜냐면은 이게 말씀도 드렸지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돈이 돈을 쉽게 버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두 명 A, B가 있습니다. A는 예를 들어 10억이 있고요. B는 1억이 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이 10억은 100억이 돼서 10배가 됐어요. 그래서 100억이 됐고 1억은 10배가 돼서 10억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차이는 9억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90억이 됐죠.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퍼센트로 따졌을 때 90억 차이가 났는데 이게 똑같은 퍼센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10배 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제가 반박을 돈을 해드릴게요. 버는 구조기 때문에 아니 반박을 해드릴게요. 거기도. 자 1억이 10억이 됐죠. 이 사람이 10억이 100억이 됐습니다. 본인은 이 경우의 수를 갖고 왔잖아요. 10억을 했다가 다 깎아먹고 뒤져갖고 그냥 거지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 10억 날렸죠. 1억 했다가 다 까먹으면 얘 1억밖에 안 날렸어요.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경우 있잖아요. 꼭 투자만 있습니까? 10억 사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해서 100억 만들 수도 있는데 10억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1억밖에 안 날렸네? 왜 그걸 잘된 경우의 수만 가져오십니까? 아니, 반대의 그렇죠. 경우의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둘 다 어쨌든 뭐 정부에서 어쨌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10억 그럼 10억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세금만 날려먹네? 쟤들 도움받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요? 일을 안 한 사람이요? 아니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일을 하고 뭐 다른 거 투자나 이런 거 안 하고 저축 넣어놓은 사람은 망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라 돈으로 그냥 그렇게 사겠죠. 우리가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합의해서 살겠죠. 우리가 합의해서 낸 세금을 쟤들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너도 나라 사람들? 나도 아유 씨부래 너도 나도 그냥 야 도와주는구나 다 해보겠네? 그럼 다 날라가면은 거의 나라 그냥 날라가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라가 도와주니까 회생할 수 있도록 어차피 날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10억인 갖고 있는 사람도 망하고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망했어요. 근데 이제 C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자기는 월급쟁이야. 그냥 월급쟁이로 꾸준하게 일했어요. 근데 10억 배팅해서 이 사람은 다 잃었고 1억 배팅해서 다 잃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 수 있긴 해주네? 그럼 나도 에라 모르겠다. 사업을 해서 뭐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하자. 개인의 선택이겠죠. 뭐 그거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또 망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무한대로 뭐 어디서 퍼 나오냐고요. 땅에서 솟냐고요. 그 아니, 돈을 그러니까 왜 그게 바로- 솟는다라고 생각하냐고요. 그 돈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선 쓸 돈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막 솟구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도와줘야죠. 도와주면 좋죠.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이 한 3개만 더 있으면 본인 얘기대로 그렇게 막 해도 돼요. 근데 돈이 없다니까요? 아니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세금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 실제로 근데 10억을 배팅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이 10억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돈을 버기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하면 재벌이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벌과 예를 들어 그냥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뭐 1, 2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재벌이 훨씬 더 돈이 많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당연히 높죠. 사실상.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직장인들은 그냥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 예. 진급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리스크를 안고 간 거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이니까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없이 그대로 사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를 맞습니다. 왜 이거를 뭐 나라가 나서서 뭐 빈부격차를 줄이네 마네 하냐고요. 그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를 10억하고 1억을 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 뭐 1년, 2년 지나서 뭐 되게 뭐 사업이 좋아서 예를 들어 100억이 됐다. 근데 이 사람도 열심히 해서 10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10억이 될 때 이미 10억인 사람이 100억이 되면 공평하게 10배씩을 는 건데 이건 뭐 아무 문제 없고 공평하게 그냥 늘었으니까 물론 금액의 차이는 90억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공평하게 퍼센테이지로 그 10배가 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억인 사람이 100억이 아니라 뭐 200억, 150억 이렇게 빈부격차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볼 때 빈부격차가 크게 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같이 10배를 늘린다고 했을 때 100억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150억을 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추가의 과징을 하는 거죠. 50억에서 예를 들어 뭐 5억을 더 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이 세수를 어쨌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분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가의 하면 개입이라는 건 어떻게 바로 되는지 아세요? 세금 정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자들은 돈 다 챙겨갖고 다른 나라로 다 가요. 본인 말대로 하면 미쳤습니까? 부자들이요 바본 줄 아세요? 괜히 부자가 되는 줄 아세요? 뽀록꾸로 되는 줄 아십니까? 로또 돼서 부자 되는 줄 아세요? 다 머리 좋아서 부자 되는 거예요, 선생님. 부자들 족밥 아닙니다. 나라 그런 식으로 부동산 조금이라도 뭐 내고 세수 정책 부자 억제하는 정책 내잖아요. 그 똑똑한 세무사들 다 끼고 방안 다 마련해요. 그렇게 그냥 국가가 하는 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지 않아요. 결국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밑에 서민들만 힘들어져요. 절대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낯설님이 그러면 밑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람들만 더 힘들어져요. 부자들 뜨고 이러면. 낯설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뭐 부자를 비판하거나 부자가 나쁘거나 갈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갈취죠. 어쨌든 나라 입장에서 그게 갈취예요. 아니죠. 적법하게 예를 적법한 들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더 내래매요. 갈취죠 그게. 너 돈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더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라는 거. 아니 애초부터 다른 사람 한 달에 5만 원을 나 1억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표창장이라도 주진 못한 말이죠. 야 너 더 내라. 빈부격차 생긴다. 이거 너무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좀 솔직히 너무 나쁜 생각 아닙니까? 좀 말 좀 해도 될까요? 너무 나쁜 생각 아니냐고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못되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까요? 말해도 될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놔두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 이게 좀 부정적인 면이라고 봐요. 뭐 경쟁이고 공평이고 뭐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이건 좋은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칭찬하죠. 존경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인 사람이 100억이 되고 1억인 사람이 10억이 됐습니다. 근데 90억의 차이가 나니 원래 9억의 차이였는데 1년 만에 90억의 차이가 나니 너가 100억에서 5억을 떼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갈취죠. 공평하게 10배씩을 성장했는데 누구는 아니 나 열심히 해서 10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12배를 만들었다. 2배 더 벌었다고 해서 2배를 떼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빈부격차가 극심해진다라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두면은 이게 더 극심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빈익빈 부익부 어느 동네는 나라에서 어느 동네는 진짜 서울같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자꾸 외치는 거 아닙니까? 시골에서는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서울로 밀집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집중도 예를 들어 권력이 생겨요. 돈이 뭉쳐도. 그러니까 빙빙 너무 돌리는데 그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근데 그 정부의 개입의 그러니까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돈 더 걷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부자들. 그렇죠. 뭐 이걸 이렇게 힘들게 얘기해요. 돈이 돈을 버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 의견은. 본인이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을 당연히 있죠. 어떻게 돈을 안 벌고 삽니까? 10억을요 100억을 만드는 게 이게 쉽다고 뭐 이게 존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어렵죠. 아시죠? 당연히 아니,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무슨 10억을 자본주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든 거잖아요. 10억,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부자와 중소기업의 10억을, 자산에 대해서 10억을 예를 든 거죠. 갖고 100억을 만들면은요 여기에서 세금이 45억이 빠져요 형님. 여기서 세금이 45억 나간다고요. 거기다가 사업자다면 당연히 사업자겠죠? 여기다가 10% 부가세 빠져요. 그럼 55억이죠?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1억 빠져요. 이걸 내는데 거기에다가 더 걷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잔인 무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구간별로 내는 거죠. 수익의 구간별로. 그러니까 수익이 구간별로 추가 퍼센트 추가 종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지금 100억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최고 구간 아닙니까? 뭐 구간별로 뭐 어떻다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100억 벌었다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100억 벌면 최고 구간이잖아요 형님. 여기에 구간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에서만 최고 구간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0억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님. 10억에서 100억 번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구간 얘기가 왜 나와요? 그 괜한 걸로 그 꼬투리 잡을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최고 구간 아닙니까? 90억을 1년 동안 벌었는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에서 100억을 그러니까 구간 버는 얘기가 게 왜 나오냐고요.
불필요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최고 구간이죠. 90억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벌면. 근데 여기다 대고 지금 더 걷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번 돈 다 갖다 주란 얘기예요? 만약에 잘못돼서 망하면 그냥 혼자 뒤지는 번 돈 다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늘고 있잖아요. 진위 개수가 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내더라도 그 상위 10%의 그 부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거듭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걷고 뭔 짓을 해도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잘생긴 사람들이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더 꾸미는 거고요. 예쁜 사람들이 더 꾸미는 거예요. 그걸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내려놓고 사는 거고. 부자들이 항상 돈 하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이거예요. 직장 갔다 끝나고 퇴근해서 오면 그냥 뭐 배달 시켜 먹고 뭐하고 끝 이거고. 부자들은 100억이 있어도 더 벌 거 없나 더 벌 거 없나 사람 만나서도 계속 사업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벌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걸 나라가 나서서 막는다고 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건 불가능해요. 형님. 얘들은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맞다이가 됩니까? 애초부터. 예를 들어 뭐 나라가 없다면은 그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올바른 거죠. 방향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부자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부자들이 필리핀 떠나가게 도입부가 더 되면 극심하게 되는 게 올바르다는 방향이라고 아닙니다.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그럼 어떤 돼서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해서 거예요? 하게 되면 부자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럼 내수가 힘들어지고요. 내수가 힘들어지면 서민들은 훨씬 더 힘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 부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역사적으로만 옥죄는 게 봐도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옥죄는 거 맞아요, 번 돈을 선생님.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좀 그건 꼬투리 잡는 거고요, 형님. 꼬투리 잡는 게 아닙니다, 형님. 누가 번 돈 다 내달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그렇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본인이 결과적으로 부자 세금 더 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밑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근거는 건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뭘 다 거들라를 한 적 없습니다. 뭐 그 얘기를 왜 해요? 자꾸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꼬투리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요. 불필요한 얘기라고요. 아니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다썰님이 그렇게 아니 제가 말씀하셨기 언제 때문에 다 뜯어간다 그랬어요. 아니 번 돈 다 더라 내놓으라는 그랬죠, 거냐 더. 이러셨잖아요. 아니 이건 한번 팩트 그러니까 한번 부자들이 해보시고요. 네. 부자들한테 결국 더 걷어 가서 밑에 도와주자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팩트잖아요. 뭐 여기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아, 그래 이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하면 부자들이 떠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요. 일자리를 주는 건 부자들이 주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쭉 데이터만 봐도요. 본인 하자는 대로 해서 나라가 다 개썩창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왔다 갔다 보수층과 좌파층 이 진보층하고 차이가 뭡니까?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법인세를 올리고 부동산 규제를 하고 보수가 잡으면 법인세를 풀고 부동산 규제를 다 해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값이 내려가고요.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요. 진보가 와가지고 규제를 때려버리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서 부자들만 잘 살게 돼요. 원래 같으면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있거든요. 서민들도 그게 안 돼요. 지금 서울 아파트 보세요. 옛날에 5억 6억짜리가 15억 20억 해요. 지금 서민들이 이 집을 어떻게 삽니까? 이거 누가 다 올렸어요? 본인 같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 규제 만들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부자들 다주택자 맞겠다고. 법인세 내려가면 당연히 그냥 다 내서 경제가 잘 돌아가요. 법인세 올려버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 피해들이 다 월급쟁이들한테 간다고요, 형님. 그리고 그게 다 제품에 녹여져가지고요.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래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니까요. 왜 그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이 구조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님. 아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은 고용이 늘어나고 낙수 효과가 일어나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일정 구간에서는 그게 먹힙니다. 근데 성장률이 점점 분명히 완화되는 시점이 오고 성장이 더 이상 안 될 때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 최근 10년 내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형님 그냥 여기에서 반박할 거리가 아예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여지껏 본인 생각대로 한 부동산 규제라든가 법인세 인하했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그냥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대로 규제하잖아요. 경제 개 곱창 나고요. 풀어주면은요 경제 다시 활성화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요 풀어줬을 때 서민들이 살기 쉬운 나라가 오는 거예요, 형님. 맞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장 그래서 큰 부동산 예시로 규제를 보면은요, 모나코 같은 데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는 그 조그만, 그 서울보다도 훨씬 조그만 나라에 부자들만 와가지고 모든 세금이 다 면세, 다 세금이 없어요. 그 돈 있는 사람들 다 싸들고 와요. 그럼 거기서 그냥 발렛만 해도 월천 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잔뜩 있잖아요? 서민들이 살기가 존나 편해져요, 형님. 조금 멀리서 살면 돼. 거기 너무 비싸니까 월세가. 좀 멀리서 출퇴근하더라도 하면 거기서 살면 그냥 월천 벌어요, 발렛만 해도. 팁 많이 받는 날에는 그냥 어떨 때 그냥 100만 원씩 팁을 받아요. 하루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보여주잖아요, 지금. 규제 안 때리는 나라에서 그걸 보여준다고요. 두바이, 모로코 뭐 이런 데서 보여준다고요. 본인 얘기대로 지금 쪼면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외국으로 부자들 많이 떴거든요. 그 규모가 벌써 20조가 넘어요. 그 엄청난 거예요. 100억 부자들이 2,000명이 넘게 떴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속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는다니까. 지금 본인이 부자 입장이 아니라서 지금 이런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평생 동안 1,000억을 벌잖아요? 그럼 여기서요, 세금을 나라에다가 이것저것 막 이중과세 막 뭐 부가세 뭐 다 때려박아갖고요, 세금을 600억 이상 내야 돼요. 1,000억 벌면. 400억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 200억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상속세로. 그럼 내가 1,000억 벌면 돈을 하나도 안 써도 200억밖에 안 남고 800억을 나라가 다 가져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당신은 더 걷자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상위 10%의 순자산율이 아우, 늘고 진짜 있어요. 답답한 소리 국성비가. 하고 있다 진짜. 그렇게 걷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외국으로 맞으려면 도망간다고요. 그 말이 맞으려면 상위 10%의 순자산율이 점점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런데도 와, 그 진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열심히 걷는구나. 한다고요. 그래도 더 벌려고 그런데도 세금을 한다고요. 많이 걷는구나. 진짜 이거는 규제를 풀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규제를 했음에도 상위 10%의 순자산율은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했음에도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적고 양도세가 적잖아요. 이런 것들 이용하고, 내가 최대한 면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돈 벌 궁리를 하고. 그렇죠. 돈을 버니까요. 또 아니, 돈이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또 민생지원금 뭐 이런 거 뿌려들어도 그냥 밑에 사람들은 주면 주는구나, 고맙고, 얘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안 줄어요. 빈부격차 절대 안 준다니까요. 만약에 돈을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어갔다, 얘들은 그냥 써요. 이걸 갖고 뭔가를 해서 이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불렸다면 이미 불어놨고, 나라가 주기 전에. 맞잖아요. 여지껏 돈을 벌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안 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잖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안 불리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왜 안 불리냐고요. 왜 안 불리는데요? 불리면 아니, 안 되잖아요. 불려, 본인들도. 상대적으로 안 불려진다는 거죠. 아니, 부자들도 처음에 돈이 없던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부자라고 다 금수저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 이재용 아들은 금수저로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여기서 처음에 그렇다는 게 비교를 아니라, 지금 이재용이 나온다고? 아니 처음에는 다 힘들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장난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100억 부자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던 사람들 중에서 부자 된 사람 많다니까요. 당연히 그런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나오는 거고. 세상에는요, 본인같이 이렇게 결과의 평등을 외치는 거는요,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나라에서는 어쨌든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라가 결과의 올바른 평등이에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니요. 정도는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은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중산층이 아니죠. 문제가 많아지고 아니죠. 밑에 층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아무런 노력 없이 부자들의 이걸 뜯어서 밑에 사람들 키워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그렇게 그 말하진 않았죠. 빈부의 노력을 필요 격차율이라는 거를 누가 정하는데요? 진위계수가 빈부의 나온다고 격차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위계수로. 아니, 그 산정이 된다고 하지 율이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심각하다, 내려야 된다라는 걸 누가 정하는데요? 그게 500이 돼도 괜찮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뭐 10만 돼도 많다라고 주장이 있고, 그게 누가 정답인데요? 아니, OECD 평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토대로 정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예를 들어, 평등을 왜 꼭 따라가야 되냐고요, 꼭. 아니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면은 얘들이 일할 수 GDP가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부자들의 생짜 돈을 뺏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얘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얘들이 일을 해서 뭔가를 해서 얘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돈을, 세금을 갖고 얘들 나눠줘야 된다. 얘들 쓰면 그만인데, 무슨 계속 써도 그냥 안 올라가면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얘들 그냥 소주 그러니까. 먹는 데 쓰고 노래방 가는 데 쓰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 아까운 세금. 아니, 그런 건 도태 되겠죠, 그 사람들은. 도태 되겠죠가 아니라 그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돈. 원래 같으면 그 돈으로 무슨 국책사업이든 뭐 대왕고래든 할 거를 갖다 글로 돈이 들어가 버렸는데, 무슨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 돈은 들어가는데, 그럼 나라 입장에서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사업을 해서 망한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어쨌든 정지가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지 대충 해서 망했는지를 나라에서는 알 수 없으니 어쨌든 국민들이 어려워졌을 때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도움을 주고 근데 뭐 도태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다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뭘 도움을 또 줘요? 이재용이 망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위계 어쨌든 뭐 그런 수치를 누가 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나라의 뭐 발전이나 나라의 규모는 GDP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평균화가 다 돼 있고 진위계 수가 그 빈부격차 도를 의미하는데 OECD 평균보다 그러니까 높고 본인 말이 꾸준하게 다 증가하고 맞아. 있다. 본인 말이 다 맞다고요. 다 좋은데 방식이 네네. 잘못됐다고요. 그걸 그냥 공으로 줘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더 방탕하고 더 게으르고 더 하락으로 내려가는 길을 지금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돈을 그냥 주는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니 나라의 어떤 세금 정책과 분배가 필요한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식은 따져봐야 된다고 저도 봐요. 지금처럼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배가 처음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있는 거면 충분해요. 어려운 사람들, 뭐 장애 있으신 분들, 뭐 소년 소녀 가장, 뭐 나이가 있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다 도움 주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나라에서 쌀 나오고 핸드폰값 지원 나오고 월세 지원 나오고 한 달에 얼마씩 입금되고 하잖아요. 애 있는 분들 더 주고 애 키울 수 있게 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러면 됐잖아요. 의식주가 해결이 됐잖아요. 뭐 벤츠 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됐잖아요. 근데 뭘 빈부격차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거를 맞습니다. 해야죠. 그런 분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무슨 그런 분배예요? 그게 무슨 분배입니까? 아니 공짜로 합니까 그거를? 돈을 다 들어가는 거지. 그 저소득층을 위한 어쨌든 그게 분배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복지라는 복지죠 그게.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분배예요? 분배는 돈을 주는 거죠. 분배 몰라요? 분배의 뜻? 나눠주는 게 분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금의 분배고 돈을 그냥 주는 거는 분배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진위계수가 여지껏 하니까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본인이 갑자기 말씀이 바뀌세요. 부자들 세금 더 걷어서 줘야 된다면서요, 형님. 아니 그쵸, 여기서 그거는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꿔버리니까 내가 이상한 놈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과 그런 세부적인 정도나 이런 거는 아쉬움이 있고 따져봐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얘기한 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돈을 줘야 된다는 게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직업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야지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하고 있다고요, 다 나라에서요. 우리나라 그 뭐야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학원 다닐 때 공짜로 다니고 이거 다 프로그램 돼 있어요. 무슨 국민카드 뭐 사랑카드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다 돼 있잖아요. 필요가 충분하다고 없잖아요, 보십니까 지금. 그게 그러니까? 예?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 그 차이가 있네요. 그거 그러면. 조건만 되면 다 돼요, 형님. 국비 아니 그러니까 지원 그게 그거 하고. 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빈부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어떤 보는 부분이 거죠. 충분하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예? 되게 미비하죠. 물론 나라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예? 미비하다고요. 그 정도가. 안 그 규모가. 미비해요. 형님, 내가 예를 예. 들어, 내가 이번에 유튜브 뭐 AI 작업 배울까 학원 알아봤는데, 거기 예를 들어 학원비가 200이에요. 그런데 그거 해당되면 이거 공짜로 다녀요, 형님. 그 해당이 어느 조건이에요? 아니,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데가 무슨 이상한 개 허접한 그러니까 나라에서 AI 만든 무슨, 아니, 유튜브 들어보세요. 그 조건이 들어보세요. 어떤 나라에서 조건이었나요? 만든 뭐 이상한 학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그냥 메인 무슨 컴퓨터 학원 막 유명한 그런 데서도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모르고 그럼 그 있네.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나요? 그 카드를 만드는 조건이 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수입이 어떻게 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뭐 청년이든 뭐 그런 것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돈 많이 벌고 계시는데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 뭐가 기초생활 미비하냐고 수급자나 형님 잘 몰랐잖아요 어떤- 이거. 그죠? 몰랐죠? 이상한 뭐 허접한 나라에서 막 하는 그런 학원만 되는 줄 알았죠? 그 아니야, 200만 원짜리 이거 모든 학원이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200만 모든 원짜리 학원이 아니 모든 학원이 다 되는 거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원이 되는데 그 규모가 월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인지 몰랐어요. 다 돼요. 200만 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네. 조건을 제가 물어본 게 어떤 조건이길래 월 200만 원을 지원해주냐는 거예요. 월이 아니라니까요.
한 아니, 그 과정 학원비가- 전체지 월 200짜리 학원비가 어디 있어요? 컴퓨터 학원 하는데. 아니 그럼- 누가 월 200을 내고 컴퓨터 학원 다닙니까? 아니 그럼 그게 몇 개월이 있나요? 그 조건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 6개월짜리 그거 하나 다 끊는데 아. 200 뭐 이런 거죠. 아니 한 달에 200짜리 컴퓨터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되죠. 당연히 6개월에 200이면은 월 그럼 30이나요? 뭐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뭐 한 달에 200짜리 배워야 돼요, 형님? 아니 근데 그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뭐가 들어서-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 되고 있다는데. 뭐 6개월에 200만 원 지원되는 거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뭐 그래도 그런 어떤 일반적인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고 있는 것 형님, 같아요. 내가 네, 지금 그거는 본인하고 통화하면서 느낌이 뭐 정확하게는 제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본인하고 거기까지는. 통화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본인이 지금 나라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조건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주장을 하는데 점점 변질이 돼가면서 나랑 토론을 이기기 위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아니요, 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그런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아니 다 되고 GDP가 꾸준하게 있다니까 지금. 증가한다라는 아니 거는. 설명이 끝났잖아. 그럼 본인 할 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의식주 해결됐지, 배울 수 있는 거 해결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배워서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일하면 되고, 어렸을 때는 내가 일 못하니까 나라에서 돈 나오는 걸로 먹고 학교 다니고 의무교육 받고 거기서 급식 먹고 다 하면 되고 다 끝났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 지금? 뭐가 더 필요해서 무슨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빈부격차가 늘고 진위 개수가 올라가니 그거는 나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니 정부에 개입해서 빈부- 그거에 대한 조절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전체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자산이 뭐 한 100억 있어. 그 이 100억 있는 사람도 도와줘야 됩니까?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급이 100억 있어. 도와줘야 됩니까? 네. 그게 이제 OECD 평균보다 진위 개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얘들이-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얘들이 그거는 동남아 개선이 가면 필요하죠. 동남아 가면 달러기 때문에 이게 황제거든. 다른 나라 가도 거의 황제급이야. 100억 있으면. 그래도 어찌 됐든 1조 버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뭐 람보 정도는 탈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제트기나 뭐 헬기는 못 가지니까 헬기 가지려면 그래도 제 전용기 하나 가지려면 1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들 세금 더 뺏어다가 우리 도움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봐봐,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본인은 아니 도와주려고 그 이런 걸 정도까지 떠나서, 가면은 그게 아니 그걸 크게 떠나서 필요가 없겠죠. 그 본인은 정도까지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어거지를 부리고 가면. 있다니까. 나랑 토론 이기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가 뭔 말이야? 어거지입니까? 아니 아니, 뭐가 지금도 무슨 진위계수 드립을 하잖아. 100억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환율로다가 달러라고. 100억 갖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 나온다고? 진위계수 틀리단 얘기로? 아니, 예를 들어 이거죠. 그게 말이 되는 우리나라가-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제가 우리나라 국민인데 제가 100억을 벌어요. 그럼 100억을 벌면은 지금 상황에서 많이 버는 거죠. 1년에 100억을 번다면 중산인 치고. 근데 만약에 전 세계 나라 평균 중산층이 1000억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개인으로 봤을 때 제가 잘하는 것 같지만 100억을 버는데 되게 잘 버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잘 버는 것인가는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니지. 거거든요. 다른 우리가. 나라는 그대로 있고 내 재산이 100억이라고요. 100억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의 중산층의 다른 일반적인 나라는 재산은 3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그러면 3억이라고 제가 잘하는 거죠. 그럼 아니 제가 잘하는 근데 거죠. 진위계수 개 떡 빨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다른 사람 1조 있는데. 그건 GDP하고 같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거는. 아니 이거 근데- 어떡하냐고요. 이거 도와줘야 되냐고요. 100억 부자들. 다른 사람들은 빈부격차는 개 떡 빨려 있는데. 그거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개선을 문제가 좀 있을 해야겠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위계수에 이거 대해서는.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100억 부자들. 1조 부자들이 100억 부자들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그것만 그 말해보세요. 나라의 생활 수준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도와줘야 지원을 하는 게 맞죠. 네. 100억 부자들한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100억 부자들한테 1조 부자들 돈 세금 걷어서 아니, 100억 부자 도와줘야 된다?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예를 들어 판저촌에 사는 사람이겠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제를. 아니 전 세계에 사는 게 3억이라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전 재산이. 100억 있다고요. 100억 있으면 아파트 다 그만큼 웬만하면 GDP 가 다 산다고요. 그만큼 네. GDP가 높으면은 그 아니 정도는 그러니까 상관이 간단하게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 지금 GDP가 그 얘기를 정도로 하기가 높으면. 어렵죠. 본인 얘기가 아니 어렵죠. GDP가 그 정도로 높으면은 그게 의미가 없겠죠. 아니 예를 진위계수 개 떡 빨려 있는 떡창 났는데요? OECD 평균 막 개 위로 올라가 아니, 있는데? 다썰님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해서 이거를 모독을 하는데 아니 그 정도 GDP가 아니 되면은 이렇게 돼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네. 우리나라 GDP 존나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그냥 알바만 뛰어도요. 알바만 아니, 뛰어도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여기저기 구해갖고 하면 200 벌 수 있는 나라예요. 다른 아니, 나라 그러니까 못 버는 GDP 가 나라 한 달에 높은데. 20, 30 버는 나라도 많은데 200 번다고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의무교육만 GDP가 받고 높은데 나와도. GDP가 높은데 그러니까 GDP 내가 하고 순위 싶은 얘기가 대비해서 이거예요. 아니 GDP 순위 대비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아니 그 그러니까 지니베스 내가 수치가. 아니 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린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게 극단적이고 이상한 예시를 부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아니 거예요. 내가 100억인데 다른 아니, 나라가 3억이라는 게 이게 아니 우리나라 현실과 아니, 안 맞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거죠. 사실. 정말 진짜 안 극단적이라고요. 안 극단적이라니까요. 아니, 우리나라 제가- 중산층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 정도 보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전 재산 그냥 500 미만 된 나라도 많아요. 몇 배입니까 이게? 아니 실제 이렇다니까? 아니, 왜 이거를 어거지라고 얘기를 해 지금? 실제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그냥 웬만한 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요. 동남아 이런 데 가면 황제 되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한 달에 연봉 6, 7천 받는 사람들 가봐요. 거기 애들 월급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면서 땡볕에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해요. 한 달에 20만 원 받고요. 근데 지금 본인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밑에 사람 힘드니까. 이 사람들에 비하면 황제거든요. 얘들은. 한 달에 200 벌어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시를 조금 더 비교하기 쉽게 든 거예요. 100억이랑 1조. 이게 틀리냐고요. 이거 맞아요. 이거 극단적이고 이상한 예시 아니에요. 이거 도와줘야 되냐고요. 대답해 보시라니까. 1조 번 사람들이 100억 도와줘야 돼요? 예? 1조 전 재산 있는 사람들이 세금 네네. 내서 100억 부자들 도와줘야 되냐고요, 형님. 아파트 시세 10억이고요. 자동차 5천만 원이고요. 근데 100억 있는 부자 도와줘야 아니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제 수준이면은 이 정도면 안 도와줄 도와줘도 필요가 돼요? 없겠죠. 이 정도면 왜냐면 안 도와줘도 굶고 돼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안 충분히- 도와줘도 되나요? 안 도와줘도 되죠. 그러면 충분히 지금도 안 경제 생활을 도와줘도 할수 돼요. 있는데. 지금도 안 도와줘도 돼요. 그 기준이면. 뭐 다솔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에이, 지금이면 거기에서는 아니, 더 아니, 이상 뭐 할 말은 없으니까 뭐 안 아니, 도와줘도 아니,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기준이 없는 아니, 근데- 거예요. 명확한. 왜냐면 원래 도움을 줘야 되는 최소치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의식주예요. 맞잖아요. 최소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의식주라고요. 근데 집값이 10억인데 제가 100억이 있으면 누가 도움을 바라겠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되잖아요, 예시가- 형님.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예시가 되잖아요. 너무 극단적이라는 아니, 거죠. 안 그런 예시를 들고 극단적이라니까 누가 왜 이래? 안 아니 집값이 극단적이라고요, 10억인데 형님. 제가 100억을 갖고 있는데 뭔 도움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지금 됩니까, 그게? 그렇다니까요. 본인이 얘기하는 게 기초수급자 되면 집에서 LH 나라에서 나오고 그 월세 지원까지 나오면 거의 집 산 거랑 똑같아요, 형님. 아니 거기 나가는 돈이 없다니까요. 거기다 전기세까지 다 지원 나와요, 형님. 거기에 뭘 또 분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집이 있는 90억이 거랑 남지 똑같은 거 않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90억이 남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10억짜리 집을 그렇게 들어가서 90억이 남나요? 그러니까 예시가 틀렸다고. 아니 90억이 남을 월급이 또 정도면 아니, 나라에서 돈이 나오죠. 그걸로 밥 사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고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시가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는 100억이 좀 있는 내가 사람은 키운 거잖아요. 스테이크도 먹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이죠. 스테이크를 먹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100억이 꼭 있으면- 먹어야 되냐고요. 아니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100억을 갖고 있으면 그 정도의 생활 그러니까 수준을 그 얘기를 한다는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교청에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그만큼 높다고요. 내가 하는 아니, 얘기가 자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극단적이게 아니고 정확한 게 뭐냐면은요. 자, 우리나라 최하층 200은 번단 말이에요. 다른데 10배 번다고요. 월급 연봉 번다니까요. 월급으로. 얘들이 이런 집 살려면은요. 우리나라 강남 사는 사람 정도 돼야 우리나라 신축 원룸 월세 50만 원짜리 이런 데는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데 살려면 슈퍼 금수저들이나 여기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 없어도 편의점 알바하면서 여기 살 수 있죠? 이거예요. 우리나라 하층민 정도 수준이 그 정도라고요. 굉장히 높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지금 진위 개수 그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도와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주장한 게 뭐예요? 100억 부자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도와주냐? 밑에 사람들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얘들 돈 모아가지고요. 해외여행도 가고요. 돈 모아서요. 카드 긁어서 할부 긁어서요. 구찌백, 루이비통 백도 사고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하층민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 부자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형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제 가요. 알겠습니다. 알바 뛰어서 해외여행 가잖아요, 형님. 내가 틀린 말 합니까? 그러니까 최하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 알바보다 더 아까 하층 말씀이- 직업이 있습니까? 알바보다 더 하층의 직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나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진짜로. 얘기 좀 한번 해봐봐. 알바보다 돈 더 덜 버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있는데.
직업으로 따지면 누구나 그게 할 수 최저 있고. 시급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나 할 수 최저겠죠. 있고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 차이네요. 그 정도의 차이 관점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층민이요 이 정도라고요. 근데 본인이 지금 가지고 온 게 내가 100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100억이면 잘 사는데 왜 도와주냐 막 이랬잖아요. 지금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0억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 내가 수준, 그 똑같은 경제 얘기를 하는 수준이면 거라고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렇게 돈을 버는데 뭘 자꾸 부자 더 걷어서 더 줘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벤츠 타야 되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 도와줘서 벤츠 태워줘야 되냐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다가 예? 실제로 못하는 알겠습니다.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카푸예요. 아니, 그 카푸. 쿠팡 이런 데 다니면서도 벤츠도 타요. 한 달에 7, 제가 80 좀 내면 아쉬운 거는 타잖아요. 뭐냐면,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약간 이제 없는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카푸어나 하고, 그래서 승진을 하고, 약간 이렇게만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항상 들더라고요. 그게 좀 사실은 안타깝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아니, 그럴 수도 좋다고요. 있죠, 그걸 당연히 그럴 비하하는 수도 있죠. 뜻으로 얘기, 재벌들도 아니 뭐 그걸 마약하고 뭐 불법 그걸 저지르는데요. 비하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발전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꽈서 들어. 아니 다른 나라에서 벤츠 타려면 10년 돈 모아도 못 탄다고. 그걸 우리나라는 알바생도 탈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걸 무슨 내가 비꼬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아니, 그러니까 알바생도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뭐, 할 수 더 이상은 할 말이 있다니까요? 없네요, 뭐.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20대 알겠습니다. 초반도 타고 하잖아요. 됐죠? 그러면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본인이 그쵸? 100억 주장한 그거 했을 때 100억 있는 사람 왜 도와주냐? 똑같다니까요. 우리나라를 동남아랑 딴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밑에 사람들 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어거지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존나 잘 살고 있는 거라고요. 다 아이폰에다가 갤럭시에다가 다 들고 있고 우리나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미요 제도 복지 다 잡혀 있고요. 여기서 뭐 덧부리고 이러는 건 부자만 이탈시키고 경제만 망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지금이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OECD 뭐, GDP도 지금이면- 상위권이고, 중상위권이고. 지금이면 충분해요. 아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토론 네.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네, 좀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낯설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예. 사유가 있는 거엔 나라가 이미 도와주고 있는데 아니 지금 오히려 동남아같이 어려운 나라 거긴 빈부격차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거기 공짜하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아예 걔 뭣도 없어요. 걔 돈 없으면 그냥 뭐 아프잖아요. 그냥 죽어야 돼 걔들은 그냥 죽어. 그냥 없으면 그냥 굶어서도 죽어 형님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빈부격차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는 게 말이 돼? 어려워서도 아니야. 저 사람들이 못 먹어서 못 입어서 잠잘 데가 없어서도 아니야. 빈부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랑 똑같은 거 지나가다가 이재용 회장을 내가 봤어. 그냥 보자마자 그냥 뺨싸대기를 후려버려. 이재용 회장님이 왜 이러세요? 너랑 나랑 시부의 빈부격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 개 같은 거. 너 전재산 얼마야? 아 저 10조 뭐 얼만데요? 봐봐라 이 개새끼 나 1000만 원 있는데 시부의 빈부격차 니랑 나랑 차이 지금 얼마나 나냐 이 개새끼야. 어? 반 입금해. 빈부격차 맞춰야 될 거 아니냐. 반 입금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